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중단원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도덕 1 교과서 31쪽부터 31쪽이 아니네요. 31쪽이 아니라 29페이지부터 보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프린트는 5번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소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다음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또는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면은 나의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나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를 얘기한 학자는 누구였죠? 네, 벤담이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도덕적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한 이를 주장한 학자는 누가 있었죠? 네, 바로 칸트가 주장한 내용이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러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어떤 결과적인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행동에 우리의 의무이고 의무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성품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는지, 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무는 없을 무, 지는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예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다 일렬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늦게 온 학생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 뒤에 있는 학생이 야, 너 왜 새치기 해? 라고 용기 내서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새치기 하는 게 어때서? 새치기 하는 게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친구는 도덕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는 게 왜 나쁜지, 새치기는 나쁘다라는 그러한 도덕 판단이, 도덕 원리가 이 친구의 마음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지식이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알면서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흡연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흡연자들 중에서 흡연이 나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야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살을 빼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의지가 나약한 경우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에. 그래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은 번거롭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의지가 나약한 경우인데 도덕적 행동이 손해가 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의지가 나약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갑을 주었어요. 지갑을 주었을 때 그냥 남들 그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찾아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 지갑을 내가 가져가는 게 나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 지갑을 찾아주는 게 나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의지가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그릇된 강요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이 센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할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하겠죠. 예를 들면 힘이 센 친구가 다른 반 친구, 좀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할 때 그런 경우도 이제 이 경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 도덕적 무지 때문에, 두 번째는 알면서도 하지 못해서 의지의 나약함이나 외부의 그릇된 강요 때문에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지식이 없어서 도덕적 무지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당연히 도덕적 알미 되어야겠죠.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우선 어떤 문제가 도덕적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도덕적 알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실천 동기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실천 동기의 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의지의 나약함,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그릇된 강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의지가 나약한 경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나약해질 때 사랑이나 공감이나 선한 의지가 있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도덕적인 일을 나에게 강요할 때 사랑이나 공감이나 선한 의지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착이죠. 그리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공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감정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이죠. 그리고 선한 의지는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아까 칸트가 얘기했죠. 칸트가 선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이 선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선생님도 교실에 가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남을 배려해야 돼. 이거를 당연한 자신의 도덕적 원칙으로 삼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자신이 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오는
결과적인 이익보다도 그냥 그 일이, 그 도덕적인 행동이 그냥 옳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선한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겠죠. 이러한 사랑과 공감과 선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도덕적 실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의 행동이 설령 당장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더 나에겐 손해를 줄 수 있더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도덕적 암도 중요하고 도덕적 실천 동기도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었죠. 도덕적 무지와 그리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지의 나약함과 강요들을 공부해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 알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실천 동기이다 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선한 의지는 어떤 행동이 당연히 나의 의무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선한 의지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